자, 이재명 후보가 이 신천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꺼내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말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어차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신천지 많다면서요. 여러분, 정치에는 금기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종교단체하고 부딪히지 말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교 집단이 규모가 되면은 절대 정치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 금기를 깼습니다, 여러분. 자,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신천지가 이 윤 후보를 직접적으로 조직적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얘기 들어보시죠.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고 사이비 집단을 의식해서 오판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악의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아마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뭐 신천지 내에서도 진짜 쓰는 표시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승우 이 국민의힘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당을 위해서 뛰고 계시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했던 이 L자 모양의 이 손가락 모양을 캡처를 해서 지금 올렸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장님? 근데 저는 진짜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어떻게 저런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라는 게 이 L자 손모양.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도 나오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많이 하시네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인가요? 그리고 그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했었죠. 무속 주술. 근데 저는 김진표 의원님이 저런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 무속인들 임명장 준 사람들 임명장 확인되는 거 누굽니까?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무속 얘기를 하시고 주술? 주술에 저희가 오살 의식이 있다는 거 이번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상임위원장이신 분이 임명장도 다 올려놓고 2월 3일 날로 임명장 받았다고, 그분이 뭐 오살 의식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당선 108배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것도 그런 논란이 하시더라고요. 있었죠. 네. 그 사진을 다 올려놓으셔서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이 있는 걸 보면 저분들이 무속 주술이신 것 같은데 왜 근거 없이 어떤 근거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저런 주장을 하시나. 저런 분들이 지금까지 뭐 다수석을 갖고 그다음 정부로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해 오셨나.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단장님은 지금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모양인지. 근데 지금 보면 연설을 할 때 자꾸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곧 연동성이 있다. 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신천지 문제에 이제 천착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뭐 최근에 2명이죠. 신천지 전 간부가 일종의 이제 양심 고백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게는 수만 명을 입당을 시켰다라고 양심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엄청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수의 일간지에서 건진법사의 말을 듣고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뭐 얘기가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세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고발을 해야죠. 지금 그 부분에서 고발하셨나요? 예, 저희 설명드릴게 말씀하신 건 세계일보는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 그 조치했고요. 조선일보 보도는 오해하신 건데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말을 듣고
있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다라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하던 분이 신천지 이력이 드러나서 사퇴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랬다고 신천지 책임져라. 당신 신천지랑 관련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만 당원이 갑자기 투입된 게 이낙연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찍었던 사람 신천지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그 민주당은 당원이 그렇게 신천지 당원들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갖고 얘기하시면 근거 없이 얘기하시면 끝이고요. 끝이 안 나고요.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진법사 얘기하고 신천지 얘기하시면서 신천지를 봐줬다, 이만희 교주를 봐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압수수색은 KBS 보도 같은 걸 보더라도 방역 당국의 협조에 따라서 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를 갖고 와서 포렌식을 해서 명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명확한 게 이만희 교주 구속을 누가 시켰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때 구속시켜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 교주들이 우리 교주 구속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네, 지금 뭐 저희는 채널A인데 여러 가지 일간지와 방송사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 채널A 앵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짧게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주체는 사실 윤석열 후보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신천지 간부가 지금 이 양심 고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도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 신천지 관련해서 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과 신천지 유착 의혹을 언급하다가 이제 민주당 3차 경선 당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자웅 차장님. 네. 그러니까 3차 경선은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득표를 했던 그 경선인데 이런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더라고요. 당원이라면 해당 행위다, 뭐 사과도 요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요소인 신천지가 이 민주당 내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다 네. 보니까 네. 이건 이제 결국 자중질환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신천지는 소수지만 훨씬 더 많은 어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의 어떤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신천지와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 캠프에서는 이걸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도 이 김어준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라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신천지와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가당착하게 빠지는 네. 이런 모순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영찬 의원은 그것을 뭐 사실도 아닌 네.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선 국면에 신천지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김어준 씨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유세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좀 중간에 나왔지만요. 이 유세 활동을 하다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하네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유전자는 민주당한테만 있고 설마 국민의힘이 여기 온 건 아니겠지요? 자, 지금부터 이재명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말만 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노래가 들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왜 저럴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뭐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원팀이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런 어떤 비판하는 목소리를 네. 저런 형식으로 좀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구장현 전원께서는? 일단 화면에 비친 것만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팀이 뭐 됐다라면 굉장히 매끄럽게 이 지지 유세가 되고 후보가 등장해서 이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을 먹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자꾸 음악이 개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한다든지 물론 저는 음모론보다는 사실 이제 처음 진행을 해보는 그러니까 당시 현장을 연출했던 사람의 이 실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다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과연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낙연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만약에 저 장면을 본다라면 굉장히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세련되지 못한 진행이 결국 내부의 어떤 지지세를 결집시키는데도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따로 문제 삼지 않았다, 진행상의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네, 이번 순서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슈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집으로 가자가 유행이라는데 이번에는 옆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